어느 날 경시청에서 한 사건을 해결하고 나오는 유사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 궤도키드가 한 박물관을 털어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돈이 없던 박물관 오더가 꾸민 사기 사건이었다는 걸 밝혀냈다 하죠. 하지만 그가 경시청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연쇄 밀실 사건에 대해 조언을 해주러 온 거랍니다. 동일본 같긴 한데 피해자 3명의 나이와 직업, 살해 방법도 각기 달라 경찰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하죠. 하지만 좀 전에 사건의 개요를 듣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서 밀실 트릭을 풀었다 말합니다. 기자는 화들짝 놀라며 범인을 알아낸 거냐 묻는데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특집으로 연쇄 밀실 살인 사건 완전 해명 방송에서 수수께끼를 풀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억울하게 뒤집어 쓴 궤도키드의 누명을 벗겨준 셈인데 그에게도 한마디를 해달라 부탁하죠. 유사쿠는 별로 할 말은 없지만 고맙다고 느꼈다면 자신의 소설을 구입해 읽어달라 부탁합니다. 이 인터뷰를 보며 누군가 미소를 짓는데 사흘 후 토요일 유사쿠가 생방송을 하는 날. 그런데 유사쿠가 전날 먹은 바깥 음식이 잘못됐는지 배탈이 나버리고 유키코는 한석봉 어머니의 빙의에 코난에게 자신은 변장 라이터이니 내 놈은 목소리를 변조해 말을 하라 하죠. 추가로 유사쿠에게 사건의 진상은 못 들었으니 지금부터 내 놈이 사건 자료를 보고 범인까지 찾아내야 된다 말합니다. 생방송까진 앞으로 4시간. 그런데 이 말을 엿들으며 누군가 또 미소를 짓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코난. 첫 번째 사건의 발견자. 오늘 코난의 집에 인터뷰를 하러 오는 사람이기도 한 신인 아나운서 유메카와 사이코. 그녀는 살해당한 모리타 아츠미의 절친으로 20일 전 갑자기 살려줘라는 문자를 받고 모티타의 아파트로 달려가죠.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러보고 문도 잠겨 관리인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모리타는 욕실 안쪽에서 누군가에게 밀쳐 쓰러졌고 후두부를 세면대에 부딪혀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욕실 문도 마찬가지로 잠겨 있었고 현장은 상당히 어질러져 있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잠금 장치는 옆으로 비틀면 잠글 수 있는 문이라 합니다. 바닥에 어질러 펴져 있는 건 로션이 들어있던 쇼핑백, 드라이어, 칫솔, 화장품 등등. 특이한 점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사건으로부터 10일 뒤 두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키류어 타이지라는 인물이 자택 빌라 현관 입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의 주변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봉투가 널브러져 있었죠. 그 사진들을 보며 이상한 점을 느끼는 코난. 현관과 마찬가지로 타이지의 방도 쓰레기 천지였지만 왜인지 정리가 잘 된 느낌을 받습니다. 범인은 타이즈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다음 뒤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죠. 하지만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는지 저항은이 발견되는데 그의 손톱 속에 범인의 피부 조각이 남아있다 합니다. 그로부터 이틀날 세 번째 사건. 빵집을 경영하는 칸자와 코레츠쿠가 단독주택 부엌에서 여러 번 칼로 찔린 채로 발견되는데 현장 방문 앞이 흉기인 칼을 비롯 국자 뒤집개, 프라이팬 등 요리 도구를 모아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은 부엌 안쪽으로 잠겨 있었고 꼭 식당 주방처럼 벽에 여러 개의 프라이팬이 걸려있다는 게 특이점이었죠. 이 세 사건을 모두 본 코난은 이 사건들은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 건의 밀실 트릭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범인의 윤곽도 어느 정도 눈치챈 코난. 이를 들은 유키코는 유사코로 변장하기 위해 안방으로 건너가는데 방송 시간이 다 되도록 나타나지 않는 유키코. 결국 코난이 왜 이리 안 나오냐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사쿠로 변장한 유키코가 급 컨디션 난조를 보이며 쓰러져 있죠. 전날 밤 유사쿠와 유키코 이 둘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시간차로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이때 들리는 벨소리. 방송국 스태프들이 왔다 판단하는 코난은 사정을 말하고 돌려보내려 하는데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의 한 남자가 미소를 띠며 서 있죠. 코난은 지금의 이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지금 이곳에 이렇게 완벽한 분장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인물은 궤도키드. 자신의 누명을 벗겨준 게 고마워 빚을 갚으러 왔다 말합니다. 방송 스태프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전 코난은 어쩔 수 없이 궤도키드를 집 안으로 들이고 사건의 개요에 대해 대충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말해주려는 찰나 방송국 스태프들이 도착합니다.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건네는데 신인 아나운서에게 플러팅을 하는 유사쿠, 궤도키드. 그런 개수작을 하는 궤도키드의 발을 짓밟으며 저지하는 코난. 언제 봐도 둘의 케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튼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 마지막 세 번째 사건에 대해 설명해주는 코난. 그리곤 범인을 말해주려는데
방송국 스텝이 카메라 리허설을 시작한다며 나와달라 부탁하죠. 어쩔 수 없이 이어폰으로 코난이 전달하면 분장한 유사쿠가 말하는 식으로 하기로 하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신인 아나운서 멘트가 시작되고 동일범에 의한 범행이 맞냐 묻는데 유사쿠는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하다 단정짓죠. 세 건 다 밀실 트릭이 완전히 동일했으며 피해자 세 사람 사이에 연관성도 있다는 걸 찾아냈다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 욕실 수건엔 돋보기가 박힌 로고가, 두 번째 피해자의 방에선 돋보기를 들고 있는 피규어가, 세 번째 피해자에게선 돋보기 디자인의 시계가 발견됐죠. 이 돋보기는 던전 홈즈라는 온라인 게임의 트레이드 마크, 즉 피해자 세 사람은 같은 게임을 함께 플레이했을 거라 말합니다. 아나운서는 그런 게임도 있냐 묻는데 유사쿠는 말하죠. 내 놈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당신도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사쿠의 말을 들은 아나운서는 급하게 마이크를 쥐던 손을 바꿔 잡는데 이는 돋보기 모양의 시계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범인은 신인 아나운서 유메카와 사이코라고. 방송 스태프들은 놀라며 사이코를 쳐다보는데 이놈도 놀란 것 같습니다. 여튼 코난의 말대로 밀실 트릭부터 보여주겠다 말하는 유사쿠. 그러더니 미리 방송국 스텝에게 부탁한 모형에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밀실 사건의 공통점은 세 가지. 첫째, 방문 앞이 어질러져 있었다. 두 번째, 방문의 잠금 장치가 동일했다. 문의 레버 핸들 위에 잠금쇠가 달려있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손잡이에 끼워 넣는 동시에 뭔가 걸쳐 놓을 수 있는 곳에 무게가 나가는 게 들어있는 손잡이 달린 봉지가 떨어져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사이코는 세 번째 현장엔 봉지가 없지 않았냐 태클을 걸지만 그건 내 녀석이, 아니 범인이 새 현장에 봉지가 있으면 의심을 살까 프라이팬으로 대체한 걸 거라 말하죠. 그 증거로 벽에 걸려있던 프라이팬은 모두 은색인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프라이팬만 까맸다는 겁니다. 그러며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아까 설명한 대로 세팅을 하고 방문을 조심스레 닫은 뒤 레버 핸들을 비트는데 핸들 위에 있던 물체가 낙하하고 그 반동으로 잠금쇠가 돌아가면서 문이 잠기는 기이한 장면을 보여주죠.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이게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해주지 않는다 따지는 사이코. 이름을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범인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여튼 내 놈은 범행을 저지르며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건 때 살해를 한 뒤 쇼핑백과 헤어클립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욕실 선반을 휘저어 어질러 놨는데 첫 번째 칸은 내비두고 높은 칸인 두 번째 선반만 쏟아뜨렸죠. 이는 키가 큰 사람이 범인이다 수작질을 한 거였는데 바닥에 청소소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사건도 쓰레기 천지로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컵라면과 젓가락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건 오바였다 하죠. 키류는 오른손잡이인데 젓가락이 기대어져 있는 건 왼손잡이들이 놓는 방향. 그리고 사이코는 인터뷰를 할 때 왼손으로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왼손잡이가 시계를 왼손에 찼다는 게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주로 쓰는 손 반대로 차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두 번째 사건에서 반항을 하던 피해자가 살점을 뜯었다 했는데 아마도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시계를 왼손에 찬 게 아닐까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이코는 범행을 인정하며 살해 동기에 대해 말하는데 이 밀실 트릭 때문이라 말하죠. 이 뭔 개소리! 자신이 개발한 이 밀실 트릭을 살해한 3명에게 실험해보라 말했고 다들 성공했다는 말을 들은 사이코는 유명한 각본가에게 이 트릭을 알려줘 어필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가 취미로 쓰고 있는 소설에 이미 그 트릭을 올려버렸고 삭제해달라며 다투다 밀쳤는데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 자신이 만든 트릭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지만 이 트릭을 아는 사람은 2사람이나 더 있었죠. 그녀는 완전 범죄를 위해 그 2사람도 죽이게 된 겁니다. 유사쿠는 마지막으로 왜 이 프로그램의 리포터를 맡은 거냐 묻는데 언젠가 들통나지 않을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만약 유사쿠 면전에서 이 트릭을 들키지 않는다면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맡았다 하죠. 이렇게 사이코는 체포가 되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유사쿠의 TV쇼였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반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코난과 유사쿠. 그런데 불과 조금 전 궤도키드가 시부야에 나타나 경찰 인력 대부분이 그쪽으로 빠졌다 합니다. 이를 듣고 당황하는 코난. 코난은 반장님께 아마도 시부야에 나타난 키드는 가짜 키드일 거라 말하며 유사쿠를 쳐다보는데 유사쿠는 어느 틈엔가 사라져 있죠. 유사쿠로 변장한 게 궤도키드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변장술과 음성 변조가 가능한 인물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늦잖아, 베르무트. 어느 부둣가에서 진의 차에 탑승하는 베르무트. 그녀는 럼의 부탁을 받고 일 처리를 하나 끝내고 왔다 말하죠. 앞으로 조직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일본에 머물러 있어서 그 속내를 캐보고 오라 명령했다 합니다. 죽였냐 물어보는 워커와 진. 하지만 베르무트는 너무 허술하고 어설퍼 언제든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살려뒀다 말하죠. 같은 시간 코나는 유사코와 유키코가 있는 방으로 가 노크를 하며 큰일 났다 소리치는데 방 안에서 아카이를 비롯한 FBI 요원들이 나오며 상황을 설명해주죠. 심지어 유사코와 유키코의 상태도 멀쩡해 보입니다. 뭐지? 상황을 정리하자면 최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유사쿠. 그럼 그들에게 오히려 눈에 띄는 행동을 취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는데 우편함에 수상한 이탈리안 식당 전단지가 들어가 있어 갔고 역시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나 먹는 척만 하고 아픈 척을 했다 합니다. 그 음식을 조사해보니 브롬화물, 식중독과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약물이 들어있었고 아픈 척 그들을 유인해내 우린 허점투성이고 꿍꿍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를 과시해준 거라 하죠. 이 말을 들은 코나는 미리 알려줬어야지 하고 따지지만 적을 속이려면 우선 내 편부터 속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을 해줍니다. 이로써 검은 조직이 이곳을 습격할 염려는 사라졌고 그들의 큰 움직임에 맞서 대비하자 말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